네, 문재인 정부 첫 외교수장으로 임명된 강경화 신임 장관. 야권은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경고했지만 강경화 장관 오늘 밝은 얼굴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장관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네,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근데 소나타를 타고 출근한 것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병 기자, 원래는 뭘 타야지 정상적이었던 건가요? 예,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윤병세 전 장관이 타고 다니던 것은 에쿠스 3800cc급입니다. 대형 승용차군요. 네, 대형 승용차인데요. 이거를 이제 강경화 장관은 2000cc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환경을 생각하고 또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박근혜 정부 이전에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거든요. 저 차가 바로 소나타 예,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새로 타게 될 이제 장관용 차량인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이 행안부, 방금 말씀드린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뻥튀기해서 좀 다녔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그 가이드라인보다 낮춰서 좀 타겠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렇게 장관이 차를 바꾸니까 차관들도 좀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관이랑 본부장급들 K9이랑 뭐 체어맨 등을 좀 고급 승용차들을 이용했었는데 2000cc보다 더 아래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급의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다들 좀 고민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외교부잖아요. 네. 외교부면 어떤 차, 몇 cc 차를 끌고 다녔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말 선진 기술을 외교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차량들을 선정해서 타고 다니는 게 더 맞는 얘기 아닌가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해외 체류가 좀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과연 어떤 차량을 쓰느냐,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외국 활동을 할 때 어떤 차량을 주로 이제 이용하느냐 부분을 좀 더 취재를 해서 좀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강경화 장관 앞으로 해외에 나가서 어떤 차량 타고 다니는지도 꼭 좀 취재해서 알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아까 네. 취임식 영상 보니까 그 대강당이 꽉 차가지고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강경화 장관 일일이 감사합니다.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하는 장면도 인상적인데 이게 여느 취임식하고 같은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취임하는 장관의 표정은 모두 다 좋긴 한데요.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취임식 하려고 대강당에 갔더니 한 400석 규모의 대강당인데 의자는 당연히 꽉 찼고요. 아까 화면에 보이듯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벽에 밀착해서 봐야 할 정도로 외교부 직원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모였다고 합니다. 좀 전에 약 200명이 앉아 있었다 그러는데 저거는 좀 잘못된 자막인 거예요. 그렇죠. 대강당 500명 정도는 자체가 되겠네요. 한 400석이니까요. 그리고 이 직원들 중에서도 특히 이게 여성 최초의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는 취임식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직원들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남성 장관에게 이제 보통 여성 직원이 꽃다발을 갖다 주기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남성 외교부 직원이 꽃다발을 갖다 주고 강 장관이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분위기 강 장관 특히 표정이 정말 좋아 보였는데요.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외교부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 강도가 아주 센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늦게까지 야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혁신을 하겠다라고 밝혀서 직원들의 기대를 자아냈고요.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본인의 이제 취임사를 마치고 문 앞에서 본인을 보러 온 직원들과 일일이 모두 다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20분 넘게 인사를 해서 그 다음에 기자 간담회가 잡혀 있었는데 간담회 일정이 약간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좀 전에 이현수 기자 보고 들어보니까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서 꽃다발도 그동안 여성 직원이 줬던 걸 남성 직원이 줬다는데 사실 이거부터도 편견 아닌가요? 꼭 여성 장관이면 남성 직원이 줘야 되고
뭐 남성 장관이면 여성 직원이 줘야 된다. 이런 인식부터 좀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특이한 장면은 어제뿐만이 아니었다는데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서 어제 청와대에서 꽃다발을 받은 사람도 또 특이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영상 누군지, 그 인물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죠.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인데요. 네. 약간 좀 겸연쩍은 표정도 좀 인상적이네요. 네, 우선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얼굴이 좀 약간 상기된 표정, 좀 약간 빨개진 표정이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런 분위기가 익숙지가 않아서인지 좀 처음에는 이렇게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란히 지금 청와대 직원들과 같이 악수를 나누면서 첫 인사를 나눴고, 이일병 교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강경화 장관이 논란을 겪었을 때마다 사실 해명을 주로 많이 담당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개적으로 이제 모습을 비춘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나와 보니까 강경화 장관이랑 좀 이렇게 같이 흰머리에 이렇게 같이 자주 얘기를 나누면서 상당히 다정한 분위기를 좀 연출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안한 그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는 그런 자리에서도 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훈훈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뭐 좋은 시간을 좀 보냈다고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번 청문 전국에서 두 부부를 두고서 사이에서 의혹도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그렇죠. 이일병 교수가 외주도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반면 긴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오늘 이임식에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동료 교수 한 분이 고운 시인의 식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는 짧은 시를 읊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조그마한 것에서도 의미를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Time to say goodbye 가사처럼 It's time to say goodbye 작별을 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년 3개월 만에 퇴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긴 임기를 소화하고 오늘 물러난 건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고별사도 상당히 길었다면서요? 네, 고별사가 12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방금 전 나왔던 고별사 중 일부분 뒷부분에 나온 음악은 저희가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린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더 긴 임기를 소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역할을 하기도 해서 사실 이 공직에 있었던 기간이 꽤 긴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고별사를 하는 표정이 뭔가 시원섭섭하다를 넘어서서 약간 착잡한 표정도 읽혀졌고요. 이 소회도 고별사도 길고 약간 개인의 감정이 담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뭐 내용을 보면 워낙 또 윤병세 전 장관이 워커홀릭이라는 평을 들었어서 이제 앞으로 퇴임 후에 긴 시간 자기의 여유 시간이 살짝 기대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외교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봐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야당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죠? 네, 제가 구속해서 많은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마 이사 증문 절차가 이렇게 힘들 줄은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예, 모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관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무슨 선전포고라든지 또는 무슨 강행이라든지
그러면 또 뭐 이제는 또 협치는 또 더 이상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의 인사를 놓고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또는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들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대통령과 야당 간의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건 온당치 않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최석호 기자, 근데 사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청문회 정국에서 드러난 의혹들 그냥 덮고 간 것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이 됐지만, 하지만 야당은 끝까지 반대했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 거친 반응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협치는 끝났다. 뭐 이런 말들은 물론이고, 강 장관 임명을 향해서 청와대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심한 말이다.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건데요. 하지만 문 대통령,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지율이 어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80%가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80%에 가까이 다가섰던 긍정평가 79.6%죠. 하지만 금요일에는요, 72.1%로 약 8%포인트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는 13.7%에서 21.3%로 약 8%포인트 가까이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시각이 좀 서운하다,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뀐 부분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별로 보면 그것을 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수요일에서 목요일에 3%포인트 넘게 긍정평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청와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문회는 참고용일 뿐이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죠. 그리고 목요일에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의혹이 터져 나오고, 금요일에는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한 뒤에 사퇴를 합니다. 이러한 인사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긍정평가 하락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오늘 조사 의뢰자 여론조사 기관이 CBS고 리얼미터입니다. 이 여론조사 자체는 지난주에도 이미 70%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 지지율이 83%, 80%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여론조사 결과, 물론 추이를 보여드리려고 저 여론조사를 사용한 건 알겠는데, 다른 여론조사도 있다라는 건 분명히 적시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최석호 기자 지적대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 전국에서 밀어붙이는 모습에 대해서 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건 야권일 것 같은데 예. 오늘도 뭐 상임위 보이콧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보이콧뿐만 아니라 뭐 인사청문회 앞으로의 일정을 불참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표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과 그리고 추경을 표결을 붙이는 부분,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국민의당은 저번 토요일 날 호남을 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때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안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이 강경화 후보자가 그 다음 날 바로 강행이 되면서 다시 강한 야당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바른정당은 또 공약을 파기했고 이제 협치가 깨졌다라고 밝히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청문회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일이죠. 이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결에 표결에 붙이겠다라면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